여기가 안 가는 거. 경찰 신고해 누가 마시고 들어가세요, 네? 지난 10월 인천 조폭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영화 속에서나 있음직한 일이 실제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모든 화살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쏟아졌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서도 40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출동했고 조폭을 막지 못해 수수방관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파장은 일파만파 번졌습니다. 결국 경찰청은 인천 남동 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고 관련자들에게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100여 명의 조폭들이 집단 난투극을 벌인 인천의 한 장례식장입니다. 하지만 현장은 말끔히 정리됐고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만나보긴 어려웠습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변 상가를 수소문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때 없었고요. 예. 여기 있던 분도 못 봤다고 그러던데. 그때 뭐 새벽에 일어난 일에 출근해가지고 예. 뭐 경찰들 깔려있고 뭐 그런 상황을 당시 출동했던 해당 경찰서. 그때 우리 이제 MBN에서 나왔는데요. 네. 그 사건 이후로 외부와의 접촉을 일절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조폭에게는 듣기도 싫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직계문제가 아직 안 끝났어요. 생각을 하고 싶더라고요.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해당 경찰서와 통화를 시도해봤습니다. 그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아, 그렇군요. 저희 직원들 중에 누구든지 일단 현재는 그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요. 사건은 이렇게 묻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내부의 갈등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건 발생 닷새 후 경찰 내부 통신망에 한 건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인천 조폭 난투극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담당 형사. 그는 형사들이 조폭을 붙잡았지만 이미 흉기로 찌른 상태였고 다시 찌르려는 순간 현장에서 체포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나는 조폭 앞에 결코 비굴하지 않았다. 목숨을 걸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은 단 하루 만에 조회수 10,000건을 넘었고 댓글도 500건이나 달리며 경찰 조직 내부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일선 경찰관들의 불만이 폭발한 겁니다. 그들은 왜 분노했을까? 수뇌부가 현장 경험 없는 상황에서 밑에 직원들을 문책했다는데 더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 보는 따가운 시선보다 경찰 내부의 수뇌부에 대한 배신감이라든가 이런 게 팽배해 있습니다. 전 수서경찰서 양동열 경사. 그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누구보다 발빠르게 현장을 누비던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해직당한 상태. 경찰 내부 통신망에 현장을 모르는 경찰 수뇌부를 비판하는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입니다.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있는 그대로 저 경험하면서 내가 느껴야 돼, 느낀 거. 이거는 꼭 고쳐야 된다. 이런 가슴으로 쓰는 마음으로 저를 썼어요. 쓰다 보니까 상당히 지지도가 많았죠. 전국 경찰에게. 그는 현재 소송을 제기한 상태. 지시를 받는 입장이다 보니 일선 경찰관들이 옷을 벗는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언론에 터지니까 책임 회피식으로 징계를 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될 것이고 늘 그래 왔어요. 항상 마녀사냥식으로 사건이 터지면은 하위직 경찰에 대해서 징계를 주는 게 이때까지 관례가 돼 왔습니다. 그런 거에서 지금 하위직 경찰관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거죠. 경찰 수뇌부와 일선 경찰관 사이의 괴리감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 경찰 수뇌부와 일선 경찰관들의 불협화음은 현장을 아느냐,
모르느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경찰을 시작하는 출발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찰 계급은 순경부터 치안 총감까지 모두 11단계. 경찰이 되는 길은 순경시험을 본 경우와 경찰행정학과 특채, 경찰대 졸업생과 간부후보생 시험, 고시특채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순경과 경찰행정학과 특채는 순경으로, 경찰대 출신과 간부후보생 출신은 경위로, 고시특채는 경정을 달고 시작합니다. 파출소장이나 팀장급의 간부로 경찰 생활을 시작하다 보니 현장 경험을 쌓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경대 출신들은 지구대나 파출소 몇 개월 안 해요. 많이 해봤자 6개월 하고서 기획부서로 가기 딱 합니다. 아니면 내근부서로 가기 때문에. 지구대 같은 데에서 근무를 한다, 체류선을 한다면 최소한 한 3년 정도는 근무를 해야 돼요. 근데 몇 개월만 하고 그냥 가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 경험은 기획부서에, 내근부서에 실무 경력이 있지, 이렇게 현장 경험은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순경 시험을 준비하는 노량진의 한 경찰학원. 이들 사이에서 최근 순경 경찰 공무원 시험은 고시라고 불립니다. 2011년도 순경 하반기 공채 경쟁률만 해도 19.9대 1에 육박합니다. 고학력 학생들도 대부분 이제 경찰이나 직업적인 안정성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좀 지원하고 있는 추세긴 한데요. 고학력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고급 인력이 아무래도 좀 너무 낮은 직급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과거에 비해 학력도 높아졌습니다. 순경시험 합격자 중 4년제 대학 졸업자가 97%에 달합니다. 힘든 현장이든 어디서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아무래도 지원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간부가 되는 지름길은 경찰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국립경찰대학입니다. 1981년 출범 이후 3천여 명의 경찰 간부를 배출하면서 경찰의 자질 향상, 경찰 활동의 고학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졸업과 동시에 경위로 임명되는 특성 때문에 늘 경찰 내부 갈등 문제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4년 동안 체계적으로 전문 경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찰대는 들어가기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경찰대학은 먼저 경찰학의 메카라고 할 만큼 이제 대한민국 경찰학계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는 교육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매력적인 점은 일단 입학을 하고 나면 졸업과 동시에 별도의 관문 없이 간부 생활을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엘리트 경찰을 꿈꾸는 이들의 처음이자 마지막 관문이 학교 자체에서 실시하는 대학 입학 시험인 셈입니다. 여기에 학비 무료, 병역 면제, 보석 승진 등이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수능 성적 하나만으로 경찰대학에 들어가서 임용고시조차도 없이 일반 이제 교대는 졸업하면 이제 임용고시를 보는데 경찰대는 수능 성적 하나만으로 들어가서 꼴등이나 1등이나 다 경위를 달아줍니다. 아니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법과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자질이 인정받았으니까 그들은 졸업했을 때 다 판검사 임용을 시켜줘야죠. 똑같은 논리라면은. 그렇게 많은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까? 경찰대는 엘리트 경찰 육성이라는 목적 아래 지난 1981년 설립됐습니다. 소위 짭새라 불리던 경찰 조직에 엘리트 이미지를 심어줬습니다. 하지만 30년 가까이 되면서 졸업자는 이미 3,000명을 넘어섰고 최근 들어서는 하나의 큰 권력층으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30일에 있었던 경무관 인사, 경찰의 별로 꼽히는 경무관 승진에 16명 중 9명이 경찰대 출신입니다. 반면 경찰 간부 후보생 출신은 5명, 고시특채와 순경 공채 출신은 각각 1명에 그쳤습니다. 앞서 이뤄진 치안정감 인사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5명 중 4명이 경찰대 출신입니다. 그야말로 경찰대 전성시대입니다. 졸업과 함께 세무사 자격증을 줬던 세무대학, 경찰대와 같은 해 세워졌지만 지금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국공립사립대 졸업생에게 교사 우선 임용 특혜를 보장한 교육공무원법도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경위로부터 시작하는 경찰대 출신이 매년
120명씩이나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간부 후보 출신이라든가 순경 출신들이 이 간부 계급에 진입하거나 좀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상 봉쇄된 그런 상황이어서 경대 출신과 비경대 출신의 갈등은 굉장히 그 폭발 직전이라고 봐야죠. 안팎에서 따가운 시선이 일자 경찰대도 나름대로 쇄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경찰 대학 인원 120명은 그대로 두고 양질의 이런 순경 중에서 우수한 분들을 편입 과정 또는 대학원 과정으로 만들어서 그 조직의 그 교육의 그 질을 높일 뿐만이 아니고 입직 경로도 좀 더 다양하게 함으로써 조직의 건강성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신고가 폭주하는 시간입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입니다. 경찰관들은 하루 12시간씩 4교대로 영등포의 밤낮을 책임집니다. 때론 험한 사건 현장으로 직접 뛰어나가야 하고 때론 측에게 거친 욕설과 하소연도 묵묵히 견뎌야 한다는 게 이곳 경찰관들의 숙명입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 잠시 숨을 고를 틈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본윤의 임무가 아닌 그 주치자 처리 문제가 아무래도 가장 힘들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저희 본윤의 임무에서 많이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이 좀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제가 오늘 감기 몸살 되게 심하게 걸렸는데요. 인원이 없어갖고 오늘 하루 쉬고 싶은데 못 쉬고 나왔습니다. 제가 빠지게 되면은 다른 동료들이 좀 아무래도 근무하는데 부담을 가지고 힘들고 하기 때문에 그 동료들을 생각해서라도 웬만하게 그 몸이 그 아프지 않은 한 참고 나오는 편입니다. 경찰대와 출발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풍부한 현장 경험에도 경위로 진급하는 데는 수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제가 처음에 입문해서부터 제가 이 그 직위에 올 때까지가 28년 걸린 겁니다.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췄지만 순경 출신의 간부 진출은 바늘구멍이나 다름없습니다. 일선 파출소의 팀장급인 경위로 올라가기까지 한때는 20여 년이 걸렸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발표된 총경 인사. 순경 등 낮은 직급에서 총경으로 발탁된 사람은 71명 중 19명. 이마저 지난해보다 2.2%포인트 높아진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경찰대학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평가는 어떨까? 경찰 569명에게 물었습니다. 경찰대학에 대한 이미지를 묻자 부정적인 의견은 약 25%, 나쁘지 않다고 보는 의견은 전체 75%에 달했습니다. 특히 경찰대학의 문제점으로 꼽은 것은 85.2%가 순경 출신의 승진 부담, 77.8%가 경위 임용 특혜, 이들로 인해 내부 융화에 문제가 있다는 답변도 76.6%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경찰관들이 생각하는 경찰대 개혁 방안은 무엇일까? 경찰관들은 입학 경로 확대와 대학원 교육을 꼽았습니다. 또 경사 정도로 임용돼 자신들과 좀 더 비슷한 위치에서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습니다. 아주 말 그대로 개천에 용난 것처럼 아주 극히 극소수가 경감이나 경정, 총경을 달게 되는 그 순경 출신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극소수, 아주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 되는 거죠. 자치 경찰제를 시행 중인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경찰은 모두 순경으로 들어간 다음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 간부로 진출하게 돼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경찰들이 순경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박사학위가 있든 또는 로스쿨을 나왔든 막론하고 경찰은 기본적인 업무가 현장 경찰 경험, 범죄 현장을 대처하는 근무 경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 학력이 높고 또 뭐 로스쿨 변호사라 하더라도 경찰에 입문하는 순간은 순경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독일 경찰은 어떨까? 가장 다른 점은 일반 직원 중에서 우수한 인재를 뽑아 경찰대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또 전국에만 18개 경찰대가 있어서
입학 기회의 폭도 더 넓습니다. 현장 실습 기간도 우리보다 많게는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의 권일용 경감. 어떤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수사를 해야 돼요. 그는 국내 1호 프로파일러입니다. 프로파일링이란 연쇄 살인사건 용의자의 범죄 수법과 행동 유형을 분석하는 일. 강호순, 유영철, 김길태. 이름만으로도 유명한 흉악범들이 모두 그의 손을 거쳐갔습니다. 향후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비하는 이런 이제 준비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전문화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1989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한 권 경감은 8년 동안 현장 감식 요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경찰관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에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좀 앞선다면 어떤 그 현재의 내가 처해 있는 상황보다는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을 좀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과거처럼 이를테면 계급으로 모든 것을 통솔 하려고 하는 이런 그 문화도 사실은 일소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계급보다는 전문성에 근거한 그런 그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고요. 하위직 경찰관들이 좀 일정한 수준까지 성실히 근무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직책이 이제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인사 제도는 필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경찰관들의 전문성을 좀 높이는 것이 개별 경찰관들이 자기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도 범죄 현장을 누비는 경찰관이 있고 범죄 예방과 통제를 위해 정책을 세우는 경찰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경찰관 모두 우리나라의 치안을 함께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밑바닥 현장부터 뛰어본 경찰관이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사기획 맥 발태웅입니다.